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동의 5분 맥 행정학. 자, 오늘은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론 그 제3부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페이지고 139페이지요. 139페이지고 2025년 군무원 7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피터스가 제시한 뉴 거버넌스에 기초한 정부 계획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론 시간에 뉴 거버넌스에 관련된 이론, 로즈의 거버넌스 이론이 있었고, 그리고 피터스의 거버넌스 이론, 피터스의 거버넌스 이론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거 한번 1분 개념으로 한번 요약해 봅시다. 피터스의 거버넌스 이론은 자, 4가지로 나오는데, 시장적 정부 모형, 참여적 정부 모형, 신축적 정부 모형, 그리고 탈규제적 정부 모형이 있는데요. 각각 기존의 전통적 정부 모형을 바로 그 대안으로 해서 나온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대안이 나왔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중심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시장적 정부 모형은요, 기존의 전통적 정부 모형이 독점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뭐 분권화, 규제 완화, 내부 시장, 시장적 유인, 뭐 저비용, 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참여적 정부 모형은요, 기존의 전통적 정부 모형이 계층제, 위계적이라 했죠. 그래서 그것을 참여적 정부 모형에서는 평면 조직으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참여, 민주성 이런 거 생각해야 되겠고, 신축적 정부 모형은 기존의 전통적 정부 모형이 영속성, 항구성이었었죠. 그것을 신축적 정부 모형에서는 임시적, 가변적 이런 말이 생각이 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탈규제적 정부 모형은 바로 이 기존의 그 전통적 정부 모형이 바로 내부 규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탈규제적 정부 모형에서는 관리적 재량을 확대하고 어떤 창의성을 발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다면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1번 시장 정부 모형이죠. 요거는 전통적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부분에, 그렇죠,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요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참여 정부 모형은요, 계층제에서 평면 조직으로 가는 거라 했죠. 그래서 계층 수가 적은 편평한 조직 구조와 함께 다양한 위원회와 자문 집단 등을 제시한다. 편평한 조직, 바로 평면 조직으로 간다 했습니다. 자, 위계적 계층제가 아니라,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유연 조직 모형이라고 하지만 신축적 정부 모형, 우리 이론 시간에 이렇게 배웠죠. 신축적 정부 모형은 영속성, 항구성에서 임시적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관료제 구조의 항구성을 탈피하고 상근직보다 시간제 근무와 임시직의 확대를 권장한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험이 제일 많이 내죠. 탈규제 정부 모형이었으니까 규제를 뭔가 벗어난다, 그렇게 연결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관료제 내부의 어떤 규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규제의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과정에서 관료들의 정책 형성 역할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다 했죠. 요 뒤에 서술된 것은 바로 시장적 정부 모형을 말합니다. 시장적 정부 모형은 기존의 전통적 정부 모형이 독점이었다 했겠죠. 그걸 타파해서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분권화, 다시 말하면 내부 시장, 시장적 유인, 규제를 완화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제 완화란 말이 들어갔다 해서 탈규제 정부 모형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규제 완화의 관점은 바로 시장적 정부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6페이지입니다. 자, 96페이지고 기출은 2023년 국회직 8급 문제가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 설명과 행정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선지에 신공공관리론이 나왔고 뉴 거버넌스론이 나왔으니까 각각 특징을 매칭시키면 되겠네요. 자, 정치, 행정, 이론론적 성격을 지닌다. 자, 요 개념 잘 잡아야 되겠죠. 신공공관리론은
정치, 행정, 이원론이죠. 시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치, 행정, 이원론이고 New Governance는 정치, 행정, 이론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정치, 행정, 이론론이니까 요거는 New Governance에 해당되고요. 니어는 행정 관료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자로 생각한다. 자, 조정자의 개념은 요것도 바로 New Governance의 개념이 들어가죠.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의 역할이 공공기업가이고 New Governance로는 조정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민주적 참여. 그렇죠. 정부에 대한 신뢰, 참여, 신뢰 요것도 New Governance에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성과, 이런 말 들어갔죠? 성과, 그 다음 결과, 초점. 요거는 바로 신공공관리론이 되는 것이죠.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통해 시민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소극적입니다. 소극적.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시장 원리인 경쟁을 적극 활용한다. 요거는 바로 신공공관리론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바르게 연결한 것은 쭉 봤을 때 New Governance론이 지금 기억, 니언, 디귿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니언, 디귿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제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퍼슨은 엄격한 법적 및 헌법적 제한을 통해 최고 관리자와 관료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제퍼슨이 나오면요. 항상 대칭적 개념, 해밀턴주의와 제퍼슨주의를 구별해야 된다 했습니다. 해밀턴주의가 능률적 행정을 강조한다면 제퍼슨주의는 민주행정을 강조한다겠고요. 해밀턴주의가 강력한 중앙정부라면 제퍼슨주의는 바로 그 최소의 어떤 행정, 그 자유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밀턴주의가 이제 강력한 중앙정부니까 제퍼슨주의에서는 이 행정 관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격한 법적 및 헌법적 제한을 통해서 최고 관리자와 관료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이제 최소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해밀턴주의가 연방주의자고 제퍼슨주의는 주정부 우위가 되고 그 다음 해밀턴주의가 중앙집권이고 제퍼슨주의는 지방분권이 된다 했고 해밀턴주의가 행정부 우위고 그리고 제퍼슨주의는 입법부 우위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항상 제퍼슨주의가 나오면 해밀턴주의 그거 구별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2번은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죠. 비담은 관료제 모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죠. 정의적, 규범적, 설명적인 것으로 분류하고 베버의 관료조 이론을 정의적 모형에 포함시켰다 했는데 이 선지를 좀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비담의 그 세 가지 관료제 모형. 첫 번째, 정의적 모형, definition, 정의를 내린다는 이야기죠. 자, 정의적 모형은 관료제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어떤 결정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가 여기에 정의적 모형에 해당된다라는 거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자, 규범적 모형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어떤 능률성, 그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관료제가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 그게 이제 규범적 모형이 되고 설명적 모형은 정책 행성과 실행을 위해 관료제가 실제로 어떤 기능하는 방식과 그 어떤 기능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틀에 초점을 두는 거 그게 이제 설명적 모형이라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놓고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여기 정의적 모형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윌슨의 행정연구라는 논문을 통해 행정의 탈정치화를 제안하였다.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는 거죠.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테일러는 관리의 지도 원리로 계획 표준화, 능률화를 등을 제시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오스본하고 게블러가 나오면 신공공관리론에서 배웠던 게 생각이 나야 되겠죠. 오스본 게블러의 그 정부 재창조론, 이거는 이제 클린턴 행정정부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레이건 행정정부가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 정부 재창조 운동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 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스본과 게블러의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 정부 재창조론에서 말한 거. 첫 번째가 촉진적 정부. 그래서 이제 이 노적기보다는 방향 잡기에 주력한다고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지역 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경쟁적 정부. 네 번째가 사명지향적 정부. 그다음 다섯 번째가 성과지향적 정부. 그 다음, 여섯 번째가 고객지향적 정부. 일곱 번째가 기업가적 정부. 여덟 번째가 예방적 정부. 아홉 번째가 분권적 정부. 열 번째가 시장지향적 정부. 요거의 10가지가 바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레이건 행정부가 아니라 클린턴이 돼야 되겠죠. 정답은 바로 5번이 답이. 자, 다음 문제 94페이지 20번 문제. 요거는 2023년 국회의직 국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부를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조금 흐름이 좀 보여야 되겠죠. 이 야경 국가인 19세기 자유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을 담당하고 나머지 국민 생활 부분에서는 최대한의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맞는 말이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고요. 3, 4번은 같은 시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1979년, 80년이니까. 1979년에 취임한 영국의 대처 수상은 공기업 민영화, 공공주택 민간 매각 등의 정부 기능 축소.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는 그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에 맞추어서 영국에서는 대처리즘, 그다음 미국에서는 이제 레이거노믹스라고 했었습니다. 자, 둘 다 바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었죠. 근데 4번을 보면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신냉전 시대를 맞아 정부 기능 확대를 통한이 아니라 정부 기능 확대가 아니라 작은 정부니까 정부 기능 축소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21세기에는 신공공관리론이 민주성, 형평성, 공고가치 등을 소홀하게 다뤘던 비판을 바탕으로 후기 신공공관리론이었다. 자, 후기 대신에 탈신공공관리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이 기존에 했던 능률성을 지향했다면은 그걸 비판해서 이제 이거를 제시했는 거죠. 민주성, 형평성, 공공가치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답. 자, 다음 문제 84페이지입니다. 자, 84페이지고 요 기출은 2023년 군무원 9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가시죠. 다음 중 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국정의 파트너로 본다 했죠. 그래서 항상 비교해야 된다 했죠. 신공공관리론이 바로 고객으로서의 국민이었다면은, 이거 비정치적 개념이었다면은 바로 이제 뉴 거버넌스론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국민이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신공공관리론은 비정치적 개념이다 보니까 엄격한 정치행정 이원론이었고, 그다음에 뉴 거버넌스는 정치적 개념이었죠. 그래서 어떤 행정의 어떤 정치성, 시민 참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을 고객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국정의 파트너 본다. 맞는 말이고요.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지만 신공공관리론적 정부 개혁에 대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거 맞죠? 신공공관리론이 이제 그 경쟁 시장 메커니즘의 어떤 작동 원리였다면은 뉴 거버넌스는 바로 이제 협력 체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공공관리론이 어떤 결과 성과만을 중시했다면은 뉴 거버넌스는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으로 접근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행정의 경량화, 시장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시장하고 경량화를 중시하는 거는 이건 뉴 거버넌스가 아니라 신공공관리론이죠. 행정과 정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우,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보는 거는 그 신공공관리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파트너십과 유기적 결합관계를 중시한다. 이게 뉴 거버넌스죠. 정답은 3번.
자, 10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지금 두 문제 나왔죠. New Governance가 9번에 나왔고 10번 이제 신공공관리론,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 시장 원리 도입으로서 경쟁 도입과 고객 지향의 확대이다. 자, 이게 맞는 말이고, 자, 나머지가 이제 틀린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5번부터 보면, 결과는 신공공관리론이 맞지만, 가정은 이거는 뉴 거버넌스죠. 자,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평등한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뉴 거버넌스죠. 이거 틀린 거고. 자, 2번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별표하겠습니다. 급격한 행정 조직 확대로 행정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공동화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그 탈신공관리론에서 우리 배운 것 중에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그 어떤 전문화된 기관으로서 분절하는 말 아시죠? 그 신공공관리론에 이제 분절화를 시켰다라는 것은 스티어링 방향 잡기하고 로이어링 바로 노젓기죠.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거를 이걸 분절화 하는데, 이런 분절화를 신공공관리론에서 분절화 시킨 것은 책임과 기능 배분에 어떤 명확한 경계 설정에는 기여는 했지만, 이게 이제 조정 및 정치적 통제 훼손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말을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신공공관리론에 따르면은 이 정책 결정은 중앙정부가 하죠. 그리고 집행은 협회나 비영리단체 또는 뭐 제3자 정부, 다른 말로 대리정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되는데, 이 대리정부들의 어떤 집행 활동을 정부가 이제 직접 통제하기가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와 대리정부 간에 어떤 책임 전가로 책임성이 저하되니까 행정의 이제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요거를 이해했다면은 신공공관리론은 바로 행정의 공동화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정의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행정의 공동화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절화 이런 말도 잘 알아놔야 되고, 그래서 요것도 틀린 말이죠. 정답은 1번이 답.